안녕하세요. 예, 외과의사입니다. 오늘은 제 블로그에 질문을 한번 올리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질문은 폐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. 폐렴. 어, 폐렴이라 하는 거는 결국 우리 숨 쉬는 폐에 염증이 생긴 거죠. 균에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긴 겁니다. 물론 균이라고 하면 그렇긴 하지만 뭐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우리 곰팡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하여튼 병원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생긴 게 폐렴이거든요. 우리 맹장염은 뭐 수술로 제거할 수 있지만 폐렴은 폐염증이 있다고 폐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폐렴이 낫기까지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. 항생제를 쓰면서. 그래서 보통 뭐 폐렴은 뭐 기침을 많이 하고 가래가 많이 생기고 폐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 몸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막 어지럽고 막 그렇게 되죠. 그래서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. 보통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결국 폐렴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뭐 증상이 뭐 가래가 많고 숨이 차고 이래서 병원에 와서 가슴 사진을 찍어 보면은 폐에 염증이 있는 게 보입니다. 좀 애매할 때는 또 폐 단층 촬영을 찍게 되면 폐렴이 또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결핵이나 이런 경우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폐렴이 의심이 되고 하면은 그리고 폐렴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. 선제적으로 시작해야 되고 폐렴 치료는 뭐 아까 수술을 하는 병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고름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또 예외로 하고요. 순수한 폐렴은 수술은 안 하기 때문에 우선 뭐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. 광범위 항생제를 써야 되고 또는 뭐 의심스러운 경우는 항바이러스제나 곰팡이 항균제도 써야 되죠. 뭐 연역 저하자나 이런 경우에. 그래서 그런 약제를 적절히 선택해서 빨리 투여해야 되고요. 폐 기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폐 기능을 받쳐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. 결국 인공호흡기죠. 물론 뭐 그냥 우리 코에 산소 꼽아 놓는 드라마에 한 번씩 나오죠. 코에 산소를 연결해 주는 거. 그런 걸 해도 산소 농도가 유지되는 정도라면 인공호흡기를 안 달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주는 산소로 부족할 때는 뭐 기도사관 입에 관을 꽂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됩니다. 기계 환기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정도쯤 되면 중환자실 가야 되죠. 중환자실 가서 치료해야 되고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우리 몸에 적절한 산소 농도를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.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될 때가 있어요. 산소 농도를 유지 못 시켜줄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에크모라고 해서 체외순환 심장 수술할 때 체외순환하는 방식의 기계를 달아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기계를 통해서 또 산소를 또 공급해주는 처치까지 해야 됩니다. 또 어떤 경우는 환자를 뒤집어 놓기도 하거든요. 엎드려 놓기도 합니다. 바로 누지 않고 그러면 이 폐 뒤쪽으로 그냥 있는 자세는 폐 뒤쪽에 우리 물이라든지 폐 흉수라든지 이런 염증이 뒤로 차기 때문에 뒤집어 놔야지 또 폐 기능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게 뒤집어 놓기도 하고 안 되면 방금 말했던 체외순환기처럼 하는 그 에크모라는 기계를 달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이 동안 한 며칠 동안 계속 항진균제나 항생제나 이런 걸 쓸 거 아니에요? 그럼 이제 낫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. 약발이 듣기를 기다려야 돼요. 그리고 처음에 우리 오자마자 가래 같은 걸 검사를 나갔을 거예요. 처음에. 그러면 그 가래에서 나오는 균 동정을 하거든요. 어떤 균이 자라는지. 그게 한 뭐 빠르면 5일쯤, 6일째쯤 이제 나오거든요. 거기에 맞춰서 또 항생제를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폐 기능이 돌아올 때까지 염증이 사그라들 때까지 우리 이렇게 한 대 빡 맞으면 붓잖아요. 그 부은 게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폐렴도 약을 쓰면 이 어느 정도 나을 때까지 기간이 걸립니다. 약 쓴다고 바로 다음날 탁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약 쓸 때까지 환자가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인공호흡기 달고 또는 에크모 달고 또 소변이 안 나오면 뭐 인공투석도 하고 해서 버텨서 낫게 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뭐 말이 쉽지 또 이렇게 하다가 치료가 잘 안 돼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. 폐렴도 어차피 폐혈증이기 때문에 뭐 많게는 70% 적게는 뭐 절반 정도 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. 또 고령이고 또 평소에 다른 당뇨나 뭐 간경화나 이런 뭐 여러 지병이 있었던 경우에는 또 치료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요즘 겨울이고 또 하다 보니까 폐렴 환자가 또 많을 수 있어요. 많을 수 있어서 기침이 감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기침이 조금 한 오래 가고 또 가래가 많이 끓고 열이 같이 동반되고 하면 폐렴을 꼭 생각해야 되고
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을 타 드신다든지 사 드신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어,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간단한 사진이라도 찍어보면 폐렴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예, 오늘은 그 폐렴에 대해서 블로그에서 질문을 주신 분을 위해서 폐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